아이고, 얼굴에 다들 꽃들이 활짝 폈네요. 예,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밖에서 늘 이렇게 살아야 돼. 활짝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은 심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얼굴에 딱 들어올 때 많은 근심을 안고 오는 분들이 이제 간혹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불공 딱 하고 가면은 또 그게 다 이제 녹여지고 또 내가 또 치유가 되고 그래서 또 환희한 마음으로 또 이제 우리가 불공 마치면은 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나가자마자 또 금방 찌푸러지게 돼요. 그죠? 이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각박하고 참 혼탁한, 그죠? 그래서 우리 교전에도 나오지만은 오탁악세. 지금 이 삶의 어떤 21세기 물질 시대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오염되어 있고 탁하고 악한 세상이다. 그죠? 우리 실제적으로 현실도 그렇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그죠?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그죠?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많이 탁해져 있다. 덩달아 나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각성, 내 성품을 깨닫고자 하는 깨달아가는 이 가르침의 힘이, 가르침의 어떤 진리를 내가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다. 그렇죠? 우리는 다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6월 월초불공 또 한자성 또 회양하고 늘 내가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본심, 본래 면목인 불심, 부처님 마음, 시민을 밝히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우리 이 육신의 인연을 맺은 단 한순간 이 육신만 우리가 인생이 아니단 말이에요. 무시무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고 크게 우리가 삼세와 시방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는 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는 뭐 우리 국가의 큰 일이죠. 우리 6.3 지방선거가 있었죠. 다들 투표 잘 하셨죠? 내 마음에 딱 드시는 분들이 다 됐나요? 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놈이에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되었건 국가의 일을 또 우리 지방의 일을 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분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고 불공해주는 그게 우리 보살의 마음입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보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경전의 말씀도 병이 없이 약을 먹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에 또 유튜브도 막 이렇게 보고 하면서 투표 끝나고 누가 보약이라는 말을 해서 나도 보약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심당 마당에서 차도 한잔 연등 환히 밝아진 연등 아래에서 차도 한잔 하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치킨도 먹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또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보살님이 법땡땡 보살님이에요. 보살님이 맥주가 참 보약이다는 거예요. 왜 보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원하고요. 일단 시원해서 좋대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된대요. 그걸 먹으면. 그리고 기분도 좋게 한대네요. 그래서 제가 보약은 맞는데 너무 많이 취하면 마약이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했었는데 내가 누군지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그죠? 이건 이제 우리 이거 투표 이번에 당선되신 분인데,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사람은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할매, 찰밥 할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할매가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와서 선거 유세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답답했던 속이 뚫렸다는 거예요. 밥도 요즘은 입맛도 없고 날씨도 그렇고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요즘 밥을 2그릇 먹고 다닌대. 그러면서 저분이 보약이라고 내 삶에 내 인생이 보약이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보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에 따라 다 성향이 또 다르니까 그죠? 하여튼 그분이 여러 가지로 좀 유명해져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됐냐 그러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서 막 그 사람을 또 막 앞에서는 막 뭐 좋아라고 박수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여기 왜 안 되냐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해요. 근데 뒤로 돌아서 욕하는 사람 이야기 또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자기들끼리 이제 시민들끼리 막 싸우려는 것도 이제 말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준다. 끝까지 들어준다.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들은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저도 이야기를 참 잘 못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정순이 무슨 이야기하면 제가 탁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순이 이야기도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이 보약과 같은 존재인데 전순님은 나를 보약이라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막 그러면서 제가 우리 보사님들한테 내가 오늘 여쭤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보사님 각자님들한테는 보약과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 이해요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냥 와서 심당에서 염성하고 물론 내 아니더라도 보살님 각자님이 와서 염성하고 내 염성하고 내 기도하고 내 불공하면은 마음에 얹혀 있고 마음에 뭔가 이게 꼬여 있던 것도 풀려 나갈 수 있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죠? 그거 자체가 염성하는 그 자체가 보약이에요. 그죠? 이 희사하고 염성하는 게 보약이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큰 일이 있어서 근심 걱정이 있어서 불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는 방식대로 내가 늘 마음 공부하고 내가 늘 희사염송하고 불공하고 이 자체가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막 약을 먹는 거지만 그죠?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그 크게 근심 걱정이 없더라도 내가 취하는 이 것이 마음 공부하는 이 심공하는 이 시간이 내가 보약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사님 얼굴 한번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도 내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거기 보살님 각자님들도 이렇게 보시고 뭐 그러지 않을 때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고쳐 나갈게요. 자, 보약과 같은 존재.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단위가 조직이 가정이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이 있고 또 이웃 사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죠? 그리고 국가가 있고 뭐 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선거가 지나고 또 지역 사회에 따른 그런 지자체장을 뽑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이제 뽑고 하는데 이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 씀씀이가 한 개인의 사적인 마음 씀씀이보다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 공의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마음 씀씀이로 인해서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 마음 씀씀이 하나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 유명한 어떠한 뛰어난 과학자도, 그죠? 과학자도 그리고
우주의 진리를 우주를 탐구하는 어떤 천문학자조차도 이 사람의 마음에 작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계산해내고 또 사람의 어떤 잘못된 마음을 등져 있던 마음을 이 마음을 바로 돌리는데 바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편들을 어떠한 에너지들을 어떠한 공식들을 활용해야지만 그 마음이 돌려줄 수 있을까 계산해내기가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하다. 그죠? 우리가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편견을 갖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돌려내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그마한 어떠한 계기로 그 사람 마음을 돌려줄 수도 있다. 그 사람 마음을 바꿔낼 수도 있다. 그죠? 등져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시간도 잘 써야 되죠. 그죠? 또 중요한 건 돈도 잘 써야 돼요. 이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돈도 잘 써야 되고 시간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죠? 제가 지난 불공정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건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 예산도 돈을 다루는 거니까 예산도 잘 써야 되고 우리 다 국민들 또 시민들 세금 모아놓은 걸 갖고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일을 하잖아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돈도 잘 써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마음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불공해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뭐 지금은 다 결과가 다 드러나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든 들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죠? 그건 내려놓고 그런 분들이 마음을 잘 써서 마음을 잘 쓰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당에서는 어때요? 전수님이나 제가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그죠?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보살님 각자님들한테 정말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각자님이 남편이 아버지가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진리적으로 보면은 가정의 화도서성은 누가 화도서성이에요? 가정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 분은 보살님들이 가정의 화도서성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가정에서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진심 날 일이 있더라도 뭔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마음을 쓰면은 어때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삶이 불행해요. 그죠?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한 자리에 직위가 있고 내가 직책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조직의 장일수록 그죠? 내가 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가정의 리더로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가정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그 국가의 그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국민들이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이지만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공반응 차원에서 수행하는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은 이 보약이라는 것은 어때요? 보약이라는 것은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죠. 몸에서 좋은 것이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어떻게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한테는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나한테는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순간이지만 내가 저 상대를 부정하고 우리의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삶의 운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우리가 경전에 나오듯이
팔자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시나무하고 꽃나무 이야기했죠. 그죠? 가시와 같은 존재를 보면은 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있을 때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순간 늘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지만, 상대를 내 꽃나무로 바라본다면은 늘 그 향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 향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가시나무처럼 보여요? 꽃나무처럼 보여요? 가시나무처럼 보면요, 나는 늘 가시에 찔리듯 아프고 상처 있고, 그죠? 근데 꽃나무처럼 보면 어때요? 나는 그 늘 꽃향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행여나 가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 맛을 쓰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어때요?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보약과 같은 존재가 상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밥맛 없던 사람이 밥맛이 있어야 될까요? 밥맛이 없어야 될까요? 밥맛이 있어야 되죠. 그죠? 상대에게 밥맛 나게 해주는 사람, 밥맛 없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맛 나게 해주는 사람. 그죠? 오늘 저희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은 보사님, 각자님 오늘 불사 마치고 밥맛이 막 생겨서 식사 공양도 많이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그런 불공해양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는 봉도